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확실히 월요일 날이라서 뉴스가 많이 없더라고요. 외신도 뉴스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뭐 이런저런 뭐 어떤 뭐 임팩트 있는 거는 말씀 못 드려도 흐름에 관해서는 일단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뭐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월요일 날이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힘든 날이죠. 특히나 이제 월요일 날 오전 시간 뭐 회의를 많이 하잖아요. 보시면은 뭐 내 자신보다 위에 있는 간부들하고, 그리고 간부인분은 스트레스를 받죠. 뭐 어떤 실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막 하기 싫은 말도 밑에 부하 직원한테 또 해야 되고, 뭐 이런 현재 뭐 세상이 돌아가는 게 뭐 서로 뭐 스트레스를 줄 수밖에 없고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사람한테 줄 수밖에 없고 이런 현재 이제 상황인데, 가상자산 투자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거기서부터 이제 속박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시간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전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 결과를 분명히 인내를 하시면 그 결과가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일단 영상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뭐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아마 이 뉴스를 여러분들도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30 트릴리언 달러,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큰 돈이죠. 그래서 미국이 빚을 진 게 정고점을 갱신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면서 팬데믹 사태가 들어가면서 사실 그때서부터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아시겠지만 요즘에 금리 인상이란 얘기를 계속 이제 뭐 미국 FED에서 계속 막 그 금융 경제에 계속 지금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잖아요. 근데 금리를 올리면 이 부채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미국 정부에 고스란히 부담을 줄 수밖에 없고. 근데 제가 특징적인 걸 하나 말씀드리면, 이 상황에서 빚을 줄여야 되는데 예산안이 12월 달에 통과가 돼가지고 31.4 트릴리온으로 이게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돈을 풀릴 텐데, 돈이 풀리는 것만큼 시중 경제가 그렇게 많이 썩 괜찮게 돌아가진 않았어요. 2019년 말에 팬데믹이 이제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2021년도는 좀 그나마 GDP가 성장을 했는데 2020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GDP가 역성장했었어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이 사태를 끊을 수가 없는 거죠. 미국 정부는 지금 현재 이거를 끊을 수가 없는 현재 상황이고, 뭐 금리 인상에 관해서 뭐 공포심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저는 과도하게 투자를 안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ECB,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뭐 여기도 이제 지금 슬슬 말 바꾸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라고 말을 했다가 갑자기 지난주 중반 들어서 금리 인상을 서서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더니, 오늘 오전에 나온 얘기는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4분기에 이 사람들은 22 같은 경우는 4분기에 금리 인상을 할 거야. 근데 인플레이션은 4%를 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본인들이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자 여기 보면은 뭐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그 예상하는 거를 이제 해놨는데, 금리 인상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은 꺾일 거야. 본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트리거가 되는 거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뭐 오미크론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세가 감소하는 추세가 들어가면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자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금리 인상을 중앙은행에서 하지 않더라도 그때까지 아마 말 바꾸기라고 시간 끌기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건 뒤통수를 맞지 않게 다들 이제 멘탈을 잘 챙기셔야 돼. 제가 말씀드리는 뒤통수를 때린다는 얘기는 폭락이라고 얘기했다가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말 바꾸기라면, 뒤통수를 맞는 거는 중간에서 결국에는 투자 시장에서 진입했던 대중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여기 보면 뭐 맨하탄, 여기 뭐 월세가 뭐 폭락을 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오피스 워커랑 관광객들이 지금 안 와가지고 맨하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떨어지고 있대요. 여기 보면은. 근데 여기 보면은 타임스퀘어라는 데가 관광객들하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거의 뭐 40% 가까이 월세가 내려갔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그래서 뭐 어떤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아직 코로나 팬데믹이 완화되지 않았고 시중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진 않는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연준은 금리 인상을 한다, 경기가 잘 돌아간다, 여기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근무로, 사무실로 돌아간 사람이 여기 보면 14%래요. 여기 보시면은 급작스럽게 급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약간의 반등을 했는데 14%만 다시 사무실로 돌아갔다고 그러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럼 실업자인데. 예.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베리 실버트가 이 웹3 인베스터라는 불의 이 언급을 리트윗을 했는데 실제 사용 사례 블록체인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개인정보 보호가 빠르게 우선순위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이 되게 의미심장한.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뭐 NFT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실상용화가 되면 아직 상용화가 실제로 되진 않았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NFT 몇 개가 뭐 큰 값에 팔렸다고 해서 그게 실사용이라고 전 생각 안 해요. 근데 어쨌건 이런 것들이 실사용화가 되면 개인정보가 빠르게 우선순위 될 거다. 근데 베리 실버트가 리트윗을 했단 얘기는 지캐시와 호라이젠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면 아마 지캐시와 호라이젠의 가치는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그때를 우린 기다리고 지금 칼을 갈고 있는 거지. 지금 뭐 여기서 두 배가 올라갔다, 두 배 올라갔다, 뭐 또다시 폭락을 했다. 여기에 연연을 하다 보면 아마 큰 기회를 놓칠 거예요.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헐값에서 트레이딩을 뭐 짧게 많이 뭐 하다가는 큰 어떤 그 기회를 놓치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잘 이제 기억해 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댓글에 저한테 이제 질문해 주시는 분 중에 미러 프로토콜에 관해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데 저도 이 코인에 관해서 이제 언급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언급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합성자산 거래소의 대표적인 격이라고 킹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루나 생태계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미러 프로토콜은 망하질 않아요. 그리고 특히나 루나 신현성이라는 그분 같은 경우는 소프트뱅크하고 이제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미러 프로토콜도 그런 관점으로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마 크게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다른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큰 펌핑이 있고 횡보를 내주고 이런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금리에 관한 어떤 그 분기점이 되는 게 머지 않았기 때문에 한 달 안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사실은 기조에 관해서 지금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미러 프로토콜 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그냥 미러 프로토콜의 펀더멘탈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진짜 궁금하시면 여기 텔레그램에 들어가셔가지고 상주하시면서 그냥 간간히 그냥 사람들이 뭐라고 대화를 하나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되게 이 개발자 관련된 운영진이 장문의 글을 쓰면 카피해가지고 네이버에서 그 파파곤가 하는 번역기 있거든요. 거기다가 붙이기해서 번역해서 보셔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거야 아마. 그래서 트위터에서도 이거를 추세 추종하시면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은 정보 아마 확신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어쨌건 그거는 뭐 지나가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떤 분이 현재 거래되고 있는 코인이 대강 몇 개나 될까요? 현재 코인마켓캡에 있는 거는 여기 보면은 뭐 17,345개 정도 돼요. 지금 현재 17,345개고 비공식적으로는 85,000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코인이 상장되면 얼마가 될 거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현혹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막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뭐 식사 대접을 하고 막 이러더니, 그런데 거기엔 다 저는 함정이 다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하러 그렇게 해요? 시총 50위권 안에 있는 거, 시총 100위권 안에 있는 거, 그리고 큰 거대 세력이 뒤에서 직접적으로 투자를 했던 코인들,
예, 그리고 뭐 그레이스켈하고 연결된 거, 모건클릭 자산 운용사랑 연결돼 있는 코인들. 자, 그리고 라울팔의 뭐 리얼비전이 눈여겨보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있는 코인들. 그런 코인들만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셔도 이 지금 현재 뭐 유통되는 게 17,345개라는데 여기서 2%만 해도 이게 몇 개일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 근데 어쨌든 진짜 수많은 코인들이 앞으로 인수합병되거나 사라질 거예요. 소리 소문 없이. 어. 뭐 지금은 뭐 제가 말씀드려도 아마 인지를 못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을 항상 이제 강조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ETF까지 가고 ETF가 가면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큰 자본이 들어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TKO는 제가 뭐 자주자주 언급을 안 드린 것 같은데 댓글을 보다가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인도네시아도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는데요.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대표 코인이 TKO인데 제대로 파악한 건지 궁금합니다. 여기 보면 토코 크립토라는 거래소 코인이기도 하고 바이낸스에서 밀어주는 만큼 바이낸스에서 거래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셔가지고 이제 저한테 더블 체크하기 위해서 한번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제가 뭐 예전에 봐두진 않았고 저도 이제 투자를 안 하는데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많은 구독자 분들이 있고 투자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면 바이낸스 블로거거든요. 이거는 직접 홈페이지.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최초로 규제되어 있는 거래소예요. 그래서 어쨌든 바이낸스가 직접 투자한 거는 맞아요. 거짓이 아니고 직접 실제로 이제 5월 12일 날 2020년도에 나왔었고 2021년도 3월 30일에 여기 보면 TKO를 바이낸스 런치패드에서 토큰 세일을 했어요. 3월 31일 날. 여기 시간까지 나와 있는데 어쨌든 뭐 검증된 코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인도네시아도 저는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거래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도네시아도 국가적으로 앞으로 이머징 마켓에서 크게 성장할 국가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조사한 바로 제가 들은 바로는 그러니까 인도도 사람들이 되게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인도네시아는 제가 어떻게 아냐 하면 인도네시아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한국인 분 중에 되게 많이 가요. 실제로 뭐 저는 지진이 좀 인도 시장보다는 또 지진이라 어떤 그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인도네시아를 썩 좋아하진 않지만 사실상 이머징 마켓 중에도 엄청나게 손가락 5위권 안에 들어갈 정도 앞으로 급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이제 그것에 관해서 또 연결해서 어떤 분이 물어보시는데 아침에 다 제가 이제 댓글을 이제 달아주신 거를 쭉 보다 보니까 WRX 장기 상승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의 경우 TKU가 힘을 못 쓰는 이유가 국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 거라고 해서라고 하는데요. 인도도 국가가 거래소를 만들어서 WRX하게 위협이 될 가능성은 없나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으셨나 보죠. 근데 이런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바이낸스가 그렇게 허접한 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바이낸스에 창펑자오 배후 세력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금융 엘리트 중에 뭐 대단한 그런 얘기. 그리고 바이낸스가 리서치를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허접하게 일 처리를 하는 데는 아니거든요. 이게 저한테 이제 이런 글을 주시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GCash가 뭐 트래블룰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게 상장 폐지될 거야. 그래서 익명성 코인은 전부 다 사라질 거요라고 2018년, 2019년도에 많은 유튜버들이 그런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GCash랑 호라이젠을 계속 막 옹호하고 저도 투자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 사람들은 그거를 약점 잡아서 이제 저를 공격을 했었죠. 근데 GCash가 상폐가 된다? 근데 그럼에도 예를 들어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는 왜 이거를 OTC 마켓에서 기관 투자가들한테 이 상품을 팔고 있을까요? 그러면 그 기관 투자가들은 왜 G캐시나 호라이젠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 ETF 상품까지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까요? 라고 저는 반대되는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과연 3년 전에는 과연 이 G캐시 갖다 무슨 얘기를 했었을까요?
그때는 지캐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은 맞다라고 말 바꾸기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을 볼 때 말 바꾸기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되게 썩 안 좋게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리플 코인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면 가격이 어쨌건 1년 전이나 지금이나 1년 후나 똑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어떤 이익 면에서 지금은 리플 코인이 끝났다 망했다라고 얘기해서 어그로를 끌고 리플 코인이 상승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 바꾸기라고. 어쨌건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할 때는 과거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나 똑같은 거에 관해서 그렇게 보시고 WRX를 과연 바이낸스는 왜 투자를 했었을까? 어떤 관점에서 투자를 했었을까? 예. 그러니까 소리 소문 없는 어떤 그런 뭐 개인의 어떤 그 견해에 흔들리려면 큰 돈을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코인은. 그렇게 따졌을 때 비트코인은 2015년 6년에 사람들이 확신을 했었을까요? 그런 거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지금 확신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왜? 가격이 받쳐주니까. 그럼 WRX나 TKO 같은 경우도 향후에 상승을 엄청 하면 이런 얘기조차가 다 들어가 버리는 거죠. 예, 사실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흔들리는 뭐 멘탈 가지신 분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힘드시니까 뭐 저한테 댓글도 달아주시고 막 이러는데 내 자신의 어떤 마지막 판단이 가장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러네요. 뭐 이런 댓글 볼 때마다. 그래서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뭐 별다른 뉴스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